안녕하세요.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기 도와주는 러너블 영어 강사 티처 조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영어가 어려운 진짜 이유를 가져왔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 추측한 내용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투표를 올려봤습니다. 약 6,000명이 보셨고요. 이 중에 900명이 직접 투표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를 보면 시험 영어 때문에가 90표, 영어 울렁증 때문에가 164표, 우리말과 너무 달라서가 195표였고요. 마지막으로 느는 느낌이 잘 안 들어서가 무려 451표였어요. 당연히 1, 2, 3번도 유의미하지만 이 50%라는 수치를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느는 느낌이 잘 안 들어서 영어를 어렵다고 생각하는구나. 자, 그러면 느는 느낌이 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영어가 어려운 게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내용은요. 영어가 느는 느낌이 드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방법은 오늘 녹음하고 2주 뒤에 들어보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정말 수천 명의 학생분들과 1대1 상담을 진행해 봤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근데 잘하고 싶은 마음은 이 정도가 있겠죠.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실력이 딱 올라오면 기대치도 같이 올라갑니다. 실력이 또 올라가잖아요. 기대치도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 둘이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영어가 실제로 늘었어도 느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객관적인 팩트로 내 실력을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주와 한 달 뒤에 예전에 녹음했던 것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바로 액션 플랜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1분 동안 오늘 있었던 일을 녹음을 하는 거예요. 막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한번 영어로 차분하게 녹음을 해보는 겁니다. 당연히 뭐 일기를 쓰거나 텍스트 같은 대본을 읽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한 10문장 정도 되는 걸 대본을 보면서 그냥 따라 읽는 겁니다. 발음이나 인토네이션 같은 걸 신경 쓰면서 읽는 거겠죠. 그 다음에 최소 2주, 길게는 1개월, 2개월 뒤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고요. 이제 현재 내 영어 실력과 그 녹음 파일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당연히 발음도 좀 좋아지겠고요. 그 다음 문장도 좀 길어지겠고 내가 쓰는 표현들이 풍부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보고도 인정을 잘 안 해요. 아니야, 비슷한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내가 안 늘었다고 막 겸손한 척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뭐 매일매일 영어를 공부했다면 뭐 2주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객관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치 손톱이 자라는 것과 비슷한 효과예요. 매일매일 손톱이 자라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보이지 않죠? 근데 손톱은 자라죠. 마찬가지로 영어를 계속 조금씩 배우고 있다면 내 실력이 막 폭발적으로 느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을 두고 비교해보면 반드시 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녹음하신 다음에 묵혀놨다가 2주나 한 달 뒤에 들어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영어가 느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1일 1문장 외우고 리뷰까지 하는 겁니다. 일단 하루에 한 문장을 외운다는 건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막 그렇다고 막 시사 용어가 잔뜩 들어가 2줄짜리 문장 이런 거 아닙니다. 일상 대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짧고 간결한 한 문장을 외우세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한 문장을 외우고 확인했을 때 완전히 기억이 안 날 수는 없어요.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떠올려 보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외워보시면 하루 한 문장은 누구나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가 굉장히 느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그래서 하루 한 문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이면 무려 300문장이 넘고요. 이건 문장을 외운다는 걸 떠나서 내가 영어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 영어 체질 변화가 되고 영어 체질로 살아간다는 건 영어가 느는 느낌이 드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이 문장이 쌓이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신용카드의 적립 포인트처럼 매번 캐시가 쌓이는 것 마냥 영어 한 문장 한 문장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이 말을 막 자유자재로 쓸 수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영어를 외워서 몸속에 쌓인다는 느낌을 받으면 영어가 느는 느낌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액션 플랜을 드리면요.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평일에 한 문장씩을 외우세요. 토, 일, 주말에는 그 5문장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당연히 뭐 100% 맞힐 수는 없겠죠. 중간에 좀 구멍이 나고 틀리더라도 그게 막 절반이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 체크하면서 이게 바로 어떤 효과까지 이어지냐? 간격 복습이란 효과로 이어집니다. 단기 기억 장치에서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가겠죠. 바로 영상이 끝난 다음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1분도 안 걸리니까 꼭 해보세요.
볼게요. 세 번째는 영어 부계정에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기록과 회고가 대세잖아요. 왜냐하면 기록과 회고를 해야 내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줄 수가 있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0점 조절을 해주는 거거든요. 실제 저와 함께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분들 데일리 러너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누군지는 모릅니다. 신상 정보는 전혀 밝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영어 부계정이니까요. 66개의 포스트가 올라와 있고 19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두세 달 전에 캡처한 거니까요. 지금은 훨씬 늘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매일매일 영어 공부한 게 눈에 보이죠? 네, 맞습니다. 영어 부계정의 핵심은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눈에 보이면은 내가 영어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당장의 영어 실력이 느는 것 같지는 않더라도 이게 쌓이면서 영어가 느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거 하나하나 못 올리면은 뭔가 굉장히 깨름칙하거든요. 영어 공부는 하기 싫지만 인증을 하기 위해서 이 포스트를 딱 한 해 맞춰서 올리기 위해서 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부산물은 이렇게 영어 계정을 따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피드에 뜨는 게 대부분 영어예요. 그럼 알고리즘이 이 사람은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대부분 영어 광고도 뜨고요. 영어 이야기 리스트가 많이 뜹니다. 그러면 그거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겠죠. 영어에 노출이 되는 거니까요. 영어 부계정을 운영해 보는 거 이거 돈 0원이잖아요. 시간만 드는 거니까 이게 바로 영어가 느는 느낌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영어 부계정도 당장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는 이미 아는 내용을 영어로 보는 겁니다. 자, 핵심은 뭐예요? 이미 내용을 알아야 돼요. 배경 지식이 있는 걸 영어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뭔가 내용이 술술 읽히겠죠. 이게 뭐 착각일 수도 있지만 배경 지식이 있는 거 영어로 어떻게 풀었을까 고민해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 실력이 느는 거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도 곁들이는 거는 아무런 죄가 없고요. 굉장히 스마트한 방법이에요. 제가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또 두 가지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코리아 헤럴드라는 국내 영자 신문인데요. 여기에 뭐 비즈니스나 뭐 라이프 컬처, 스포츠 같은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신문, 뭐 인터넷 기사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영자 신문에 가면요. 똑같은 내용인데 영어로 풀어 있어요. 역시나 홈페이지 가면 무료이고 이것들을 보면 나 이거 아는 내용인데 영어를 어떻게 풀었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영어에 노출이 되죠. 그럼 점점 신기하게 영어가 잘 이해가 되는 그게 바로 영어가 재미있어지고 영어가 느는 느낌이 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위키피디아인데요. 이 중에서도 Simple English 위키피디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역시나 무료고 여러분이 손흥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손흥민을 검색해 봅니다. 그럼 짧게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비단 손흥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웬만한 유명한 것들을 다 넣으면은 대부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손흥민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손흥민 선수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풀어보는 겁니다. 신기하게 이해가 쏙쏙 될 거예요. 마치 우리말 텍스트를 읽듯이 술술 영어가 읽히는 그런 느낌을 간접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영어가 느는 느낌을 받겠죠. 이게 바로 영어가 재밌어지는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영어가 재미있어지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영어가 느는 느낌이 안 든다고요? 그럼 이 두 사이트나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영어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영어가 느는 느낌이 들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앞에 네 개보다 조금 어렵긴 한데요.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영어를 당연히 영어로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학습자들은 우리말 뜻으로 바꿔서 한번 변환해서 이해하는 그런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뭐 시험 영어 때문이기도 한데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교포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능한 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영어가 느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생각해서 영어식 사고가 점점 생기는 거니까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fun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fun이란 단어가 뭐 웃기는, 우스꽝스러운 이란 뜻도 있긴 하지만 이상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 맛이 funny하다는 건 음식 맛이 이상하다는 거고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분명히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왔는데 없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경우 이럴 때도 that's funny 라고 할 수 있습니다. funny를 이상한이라고 외우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게? difficult to explain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이게 바로 funny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맛을 내가 설명하기 어려워. 좀 맛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걸 difficult to explain 이라고 써보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분명히 나 휴대폰 챙겨왔는데 설명하기 어렵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왜 없지? difficult to explain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게 영어가 느는 느낌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funny 이상한 영어 느는 느낌 드세요? 잘 안 들죠. 하지만 difficult to explain으로 funny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영어를 영어로 배우는 영어식 사고가 생기는 마치 교포 같은
느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직 아리까리하신 분들을 위해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챌린징이라는 형용사를 아시나요? 이거 되게 어려운, 도전적인 이렇게 외웠잖아요. 사실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interesting plus difficulty입니다. 어렵긴 어려운데 되게 재미있어야 돼요. enjoyable하고 이 두 가지 조합을 느끼는 게 바로 challenging입니다. 그러면 challenging 도전적인 이렇게 외우는 사람과 challenging은 interesting하고 enjoyable 하지만 difficult가 같이 있는 거다라고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영어답게 느끼는 거겠죠. 영어 해석도 잘 되고 나중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쓸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영어가 느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요. 챗 GPT도 괜찮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영사전을 활용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모든 내용들이 영영사전에 들어있으니까요. 꼭 활용해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느는 느낌 5가지 방법을 빠르게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는 2주 뒤에 듣는 거였죠. 시차를 두고 간격을 두고 다시 들어보면 내 실력이 늘었다는 걸 반드시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하루 한 문장은 가볍잖아요. 하루 한 문장씩 내 몸속에, 내 머릿속에 이 쌓이는 느낌이 영어가 느는 느낌과 같은 느낌입니다. 세 번째, 영어 부계정을 활용해서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가시화를 시켜야 내가 진짜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네 번째, 이미 아는 내용을 영어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걸 영어로 보면은 어떻게 영어로 풀었는지도 알 수 있고 내가 술술 읽히는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면서 마치 시험 영어처럼 우리말과 영어를 짝지어서 외우기보다 영어를 있는 그대로 영어로 풀어서 배워보는 겁니다. 그럼 영어가 느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티처조는 어떻게 이 느는 느낌 방법을 잘 아냐? 제가 이 느는 느낌 방법을 이 챌린지에 다 넣었기 때문이에요. 이 챌린지에 오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를 전부 다 할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잔기술까지 합치면 무려 10가지 이상 영어가 느는 느낌을 받으면서 매일 영어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단순히 인터넷 강의 신청하고 안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수업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뺏기고 있다면 6월 챌린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아래 링크를 눌러보시면 바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가 느는 느낌을 강하게 받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도와주는 러너블 영어 강사 티처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